주제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여러분, 제가 어떤 책 제목이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감동하고는 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일들의 반복이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네. 자기의 기대보다 넘어선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에서 감동을 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감동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이제 무뎌지는 경우가 참 많죠. 하다 보면 감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자분들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처음에 펜슬을 예쁘게 깎아서 뾰족할 때는 그림이 잘 그려져요. 그림. 눈썹이 잘 그려 끝을 뾰족하게 잘 그려집니다. 근데 이 화장하다 보니까 오늘 끝이 무뎌져서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눈썹이. 네, 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 이제 무뎌지면 어때요? 무뎌져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무뎌지면 좋은 게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평상시에 막 흥분하고 막 발끈하는데 네, 이제 무뎌지면 별로 발끈해지지도 않아요. 그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또 어떤 사람이 막 칭찬을 해주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우쭐우쭐하고 막 자기 막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된 칭찬에 그냥 또 무뎌집니다. 네, 이렇게 되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살다 보면 살다가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면 이혼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혼을 못한대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혼 수속을 밟는 절차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편안한 걸 찾고 번거로운 걸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무뎌져서 그러면 아까 그런 경우는 무뎌지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누가 막 나를 이렇게 갈구거나 불편하게 했을 때 발끈하지 않고 참을 수 있고 칭찬에도 우쭐대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무뎌지면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전에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에 무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일하면서 지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뭘까요?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의 뜻을 보면요. 이 감자가 느낄 감이랍니다. 그리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래요.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 감사래요.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속으로만 느끼는 건 감탄이래요. 막 본인이 뭔가 막 감탄을 하잖아요. 내 속으로 느끼는 게 감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표현을 해서 또 뭔가 표시를 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가 살해할 사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좀 어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선물을 딱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 인복이래요. 인복. 나 왜 이렇게 인복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감사, 어떤 표현을 잘하고 그런 걸 행위를 했을 때 본인한테 인복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을 보면서도 인복이 많으시잖아. 어쩌면 인복이 많아가지고 옆에 그냥 최시성을 가진 사람도 하나 있고 이렇게 인복이 많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저분이 항상 뭔가 표현력이 많고 사실 어쩔 때 보면은 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막 다 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한번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당하고 보면 받은 게 없어. 근데 막 다 주는 것 같잖아. 그래서 뭔가를 항상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표현을. 표현을. 이게 저희들한테 참 이렇게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걸 참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뭔가를 표현하고 내 속에 감추고 감탄만 할 게 아니고 내 보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또 선생님은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다 털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인복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뎌지지 말고 설렘도 습관이래요. 아까 그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 후속타로 쓴 책 제목이 뭐였냐면 설렘도 습관이다. 설레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어. 짝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에 골인을 했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성취를 했어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승급식 때 로열 마스터로 승급하신 분들께 이제 몇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 승급하는 과정을 제가 좀 들은 분이 있거든요. 한 두세 분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상당히 어렵게 승급을 하셨어요. 승급 도전장을 내밀고 로열로 승급을 하시면서 자신의 차서 도전장을 내밀었겠죠. 근데 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우리 뭐 팀장 하나 승급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국장님 되시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로열 마스터로 승급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도전장을 내밀고 막 이제 하시는 과정 중에 그 소리를 뻥뻥 치고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승급 단상에 올라가고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쟁취한 거잖아.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얻어낸 거잖아. 그 느낌이 어땠을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설렘의 순간들이 이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잠깐 느끼고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느끼고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이 수련식 때 요 승급식당에 갔을 때 그날 하루 뭐 그달에 한 달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 감동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도전하신 분들 승급하셨죠? 네, 완성하셨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때요? 신이시여 과연 내가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과연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했단 말입니까? 우리 노선혜 사장님 이렇게 뜨죠? 얼마나 팀장이 되고 싶었냐고요. 얼마나 팀장이. 저분이 저는 애터미 중간에 그만둘 줄 알았어요. 등출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사람의 관계에 있다 보면 서로 다 이렇게 모나게 만나잖아요. 그죠? 모나게 만나잖아요. 처음부터 뭐 둥글둥글 다 깎여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 꼴 저 꼴, 세모꼴, 떼모꼴 모든 꼴을 다 보다 결국에는 별꼴, 나중에 별꼴의 반쪽까지도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서로 겪으면서 다 무뎌지는 거잖아요. 무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래 다닐 줄 몰랐네.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일 빨리 마무리하셨어.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국장이 됐대. 국장이 가겠대. 이 설렘이 끝나기도 전에 국장을 도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감동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이시여 했던 이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 남의 일이야. 감동도 사라지고 어떤 느낌도 사라지고 감각이 마비되는 거죠. 이제 무뎌집니다. 여러분 마비되는 병이 뭔지 아세요? 감각이 마비되는 병이 있죠? 아무런 느낌도 못 느끼는 거. 여러분 그 나병 아시죠? 나병. 한센이병이라고 하죠. 네. 그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해서 한센이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윤덕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12살 때 축구를 좋아했어요. 이 소년이 막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 무릎 까진 걸 숨기고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눈썹이 하나가 홀랑 빠지는 거예요. 홀라당. 이게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죠. 애가 얼굴이 갑자기 막 찌그러지면서 눈썹도 빠지고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이제 몰래 밤에 아들이 자는데 바늘로 아들의 그 무릎을 이렇게 찔러봅니다. 이렇게 몸을 살펴보다가 찔러보게 돼요. 그런데 바늘이 몸에 절반 이상이 들어갔는데도 얘가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뭐였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이 병이 완전히 뭐 격리 대상이고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못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밤새 고민을 합니다. 밤새 고민을 하다가 칼을 갈아요. 칼을 갈면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애를 죽이자. 이렇게 하고 밤새 칼을 갈아요. 근데 그거를 아들이 자다가 엿듣게 됩니다. 그 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 몰래 보따리를 싸들고 그 12살 나이에 혼자 소록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28년을 소록도에서 살게 됩니다. 28년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거듭나면서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거기서 수록도에서 목사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죠. 남양주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바늘의 절반이나 들어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너무나 불행하지 않겠어요? 네,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래서 막 감동, 감탄, 이 설렘을 계속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아침에 나는 막 설렘과 흥분 속에서 일어났다. 설명 없어요. 우리가 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주체자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체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지각하고 두 번 지각하면 이제 막 무뎌져가지고 그게 막 불편한 것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막 사생결단하고 앞자리 앉으려고 하잖아요. 사생결단하고 앞에 앉는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차츰차츰 한 줄줄 밀려나더니 나중에 이제 강의장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찍 옵니다. 그분이 엄청 일찍 와요. 왜요? 뒷자리에 앉으려고. 뒷자리 맡으려고. 뒷자리를 뺏길까봐 어느 순간부터 일찍 와서 뒷자리를 맡는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자리 맡으려고 일찍 왔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 뒷자리를 안 뺏기려고 일찍 와. 이렇게 무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어떤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태기. 무서운 겁니다. 권태기. 삶의 권태기. 애터미에서는 저는 권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권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비전인데 매일매일이 희망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큰 복을 쌓고 천복을 받으신 분이 애터미를 와서 이렇게 조회를 들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막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애터미를 벌릴 수도 있었던 건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 대단한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막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은 천복을 받으신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버릴 수 있는 내 자식의 노후까지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걸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설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희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7만 원 안 될 그때부터도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했어요. 전직에서는 몇백만 원씩 돈을 벌었지만 끝물에 배는 매일매일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조회 시간마다 그냥 졸았다 그랬죠. 그 회사도 전국의 생방송으로 아침 조회를 합니다. 관리자 조회, 사연 조회, 관리자 석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명했잖아. 뭘로요? 조회 시간에 조는 걸로. 어느 순간부터 비전이 사라지니까 조회가 재미가 없고요.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이제 전국 방송이 여기가 메인 센터니까 메인 그 스튜디오니까 메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조회하는 모습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 조는 모습이 막 찍히는데도 졸리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게 눈꺼풀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직의 회장님이 조회 시간에 생방송 때 얘기를 합니다. 제 이름 부르면서. 그때는 최희정이 아니었겠지만 최희정 이렇게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망신을 주는데도요.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꿈이 없으니까. 그 회사의 희망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애텀에서 권태기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희망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계속 뭔가를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비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목표 우리 이도구 임필을 마스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나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즘이야 성탄절이 좀 별로 징글벨도 안 나오고 좀 이러지만 우리 성탄절 하면 굉장히 큰 축제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분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다. 에브리데이 생일이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부모님 생신 때 선물 드리고 뭐 어버이날 때 뭐 해드리고 자기는 그런 거를 어버이날 그런 신경을 안 쓴대요. 네. 왜요? 매일 해드리니까.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을 하니까 매일 매월 부모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릴 수가 있고 넘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흥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흥분돼야지. 그래서 항상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꿈과 목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승급했다고 이제 내 목표가 다 사라졌다고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꿈을 또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돼야죠. 계속 달성했다고 멈춰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셔야 돼요. 플랜을 또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네, 또 다른 목표에 도전을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판매사가 되신 분들은 끊임없이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단계예요? 7단계. 7단계를 다 아시나요? 네. 우리 첫 번째가 뭐예요? 네, 판매사가 뭐죠? 어떤 분이 판매사로 승급을 하시고 다음 차 도전이 세일즈 마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세일즈 마스터 하시죠? 네,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말로 불러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팀장. 팀장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왜 이 말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로 못 부르게 하냐면 일반 회사와 혼돈이 돼서 또 이렇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어떤 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네. 샤론 노즈 마스터. 그다음 뭐가 있어요? 네. 본부장 뭐예요? 스타 마스터.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가 있죠? 네. 총본부장을 총장이라고 하죠. 네. 로열 마스터. 네. 그다음 뭐가 있죠? 단장. 이번에 단장님이 두 분 나오셨는데 한 분은 단상에 안 쓰셨죠? 네. 크라운 마스터.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사장. 우리는 모두가 사장이죠? 여기는 사장단. 왜 사장단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끝에 상한선 1억에서 다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사장단이다. 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판매사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돼요? 네, 물론 당연히 팀장 도전을 하겠죠. 팀장을 도전을 하면서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네. 오토 판매사가 뭐예요? 판매사가 되고 나서 오토 판매사로 승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착각을 하시더라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로 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판매사를 3번 유지하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착각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라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판매사의 직급을 유지하면 계속 유지하게 되면 오토모의 자동인 거예요. 자동이란 얘기죠. 자동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막 어떤 판매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의 발품 팔고 내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점점점 멤버십이 더 확보가 되고 이제 내 멤버십의 규모가 쌓이고 볼륨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보름에 그 매출이 뜰 정도의 내 수급가 들어가지 않고도 뜰 정도의 규모가 되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 판매사죠. 네. 그 다음에 팀장. 팀장은 어떤 게 팀장이에요? 팀장은 좌우에 나의 바로 전 직급이 줄줄이 있는 게 팀장이죠. 그럼 판매사가 줄줄이 있겠죠. 네. 이렇게 있는 게 팀장님이에요. 그러면 오토 팀장은 뭐겠어요? 모든 직급에 오토가 붙는 거예요. 모든 직급에. 오토 판매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오토 팀장, 오토 국장, 오토 본부장, 오토 통장, 오토 단장, 오토 수장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오토 판매사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기까지 이제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밀려서 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직급에 오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토라는 게. 자기 직급이 자동으로. 내가 힘들게 막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 이 직급이 처음에는 우리가 판매사가 나를 통해서 좌우에 250만 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강제로 맞췄잖아요. 그죠? 승급을 했고 승급한 이후에 조직을 이제 소비자도 만들고 내가 판매도 하고 하면서 이 직급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을 해서 또 이 직급을 유지하고 할 때는 좀 수동의 어떤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만 멤버십도 붙고 여기서도 자꾸만 사람이 나오고 저기서도 사람이 나오고 소비자가 또 소비자를 데리고 오고 하면서 나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자동으로 보름에 250만 PB가 좀 수월하게 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가 팀장이 됐는데 내 밑에 있는 판매사들이 처음에는 자동 판매사가 될까요? 네. 승급하고 나면 처음부터 자동 판매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이분들도 몇 달 동안에 거치면서 계속 멤버십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확보하고 또 밑에 사업자를 찾아내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 자동 판매사가 돼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토 팀장이 되는 거예요. 막 강제로 맞추지 않고 자동으로 하나씩 이렇게 판매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두 명은 나왔어. 이쪽과 이쪽은 두 명은 판매사가 이제 판매사를 4명을 만들어서 팀장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은 조직이 많이 갖춰져 가지고 두 명은 자동으로 판매사가 유지가 돼요. 그럼 난 아직 오토 팀장까지는 아니죠. 좌우에 오토 판매사가 하나씩 나왔지만 돈은 될 겁니다. 돈 한 400 정도씩 될 수 있어요. 200 이상 400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토 팀장까지는 아니에요. 직급수당은 이 사람은 판매사 직급수당을 받겠죠. 후원수당은 70대 70을 맞춰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직급수당은 판매사 직급수당을 받게 될 겁니다. 팀장 유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두 명은 자동 유지가 되는데 내가 매 차마다 판매사들을 하나씩 새로 배출을 해요.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쪽 두 명은 자동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분은 팀장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미 만들어진 판매사가 자기 직급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판매사를 계속 만들어내거나 어쨌든 그때마다 기간 내에 양쪽에 두 명씩이 유지를 하든 새롭게 탄생을 하든 하면 이분은 계속 그 직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점점 하다 보니까 또 3명 유지가 되기 시작하네. 근데 하나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판매사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만들어진 판매사들이 그럼 판매사가 많이 나왔겠죠? 매 차마다 하나씩 막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판매사를 만들면 유지들은 안 돼도 판매사는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팀장 밑에 판매사가 여러 분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처음 승급 때 4명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판매사가 탄생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동 판매사들이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4명 이상 꾸준히 이게 판매사 유지가 되면 이분은 완전한 이제 오토 팀장이에요. 완전한 600 이상씩 많으면 1000만 원을 벌어갑니다. 팀장이 돼도 밑에 멤버십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또 마찬가지 국장은 내가 국장이면 밑에 팀장이 또 그렇게 있겠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오토 국장이 돼가고 오토부가 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 목표를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키면서 내가 판매사가 됐으면 팀장을 목표로 하면서 팀장 승급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내가 오토 판매사를 완성을 시키고 또 내가 이제 국장이 됐으면 오토 팀장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예요. 내 밑에 판매사들을 계속 돕고 협조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내가 오토 팀장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맞추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자동 이제 오토 팀장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직급수당이 어떻게 돼요? 내가 국장이지만 오토 팀장을 유지하면 멤버십은 150대 150을 타서 수당을 받을 수 있어도 직급수당은 팀장 수당을 받아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국장이 한 번씩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 국장도 직급수당을 같이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가 받아가는 액수가 커져요. 근데 또 우리는 멤버십 수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현재 승급한 직급을 유지 못하고 그 아래 직급을 유지하더라도 수당은 멤버십이 많으신 분은 상당히 많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낙계 단장님께서 팀장님이셨을 때 1000만 원이 훨씬 돈을 벌었고 그분은 국장 때 1800을 버셨던 분이세요. 최낙근 단장님께서. 그러니까 직급이 낮다고 못 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승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승급 못한 내가 에이전트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여기에 내가 70만이 되어 있고 에이전트는 꼭 30만만 되어 있는 게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내가 내 밑에 조직에서 판매사들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거나 해서 내가 팀장이 되지 않고 또 세일즈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나는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70이나 150이 돼 있는데 밑에서 그런 점수가 하위에서 나오면 이 수당 받아가는 겁니다. 뭐 30만 원 이렇게 다 받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 채워있냐에 따라서 밑에 점수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 있어서 밑에서 점수를 받을 정도가 되면 당연히 판매사로 승급이 되겠죠.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마케팅을 보면서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빨리 돈이 되는 방법, 그래서 내 밑에 파트너한테 비전이 되는 방법,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파트너한테 비전이 되고 내 파트너를 돈 벌어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이거를 전수할 수 없으면 내 파트너도 같이 힘들게 돈을 못 벌고 헤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같이 성공하는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목표도 업데이트 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존재감.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그 모임, 장소, 어떤 단체에서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네. 이 대통령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1위로 꼽힌 분이래요. 근데 이분의 전직이 뭐였어요? 영화배우였습니다. 영화배우 시절에 무명 시절이었어요. 존재감이 없을 때였습니다. 너무 무명 시절을 오래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분이 이제 애를 썼겠죠.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영화를 누가 찍는데 그 영화가 축구 영화라는 거예요. 축구 영화. 근데 레이건이 또 축구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집을 다 뒤져가지고 앨범을 찾아서 다 앨범을 찾아내요. 어떤 사진을? 축구했던 사진. 자기가 축구하면서 찍었던 이런 사진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감독한테. 내가 이렇게 축구를 했던 사람인데 나를 이 영화에 캐스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연급이 아니고 주연급도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엑스트라 수준을 뽑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가서 결국 감독은 뭐 주인공도 아닌데 뭐 축구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뭐 별 차이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쉽게 캐스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캐스팅이 된 그 이후로 이 영화를 찍고 난 이후로 그 레이건이 다음번에 조연을 맡게 돼요. 조연. 그러면서 인생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명 시절, 존재감이 없었던 시절 그런 게 있지만 끊임없이 본인이 어떤 절박함, 간절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불리함 속에 유리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갈급한 것이 최대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런 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런 플랜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갈급하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내 능력으로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갈급하고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할 때 어떤 능력과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락함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내가 승급했다고 목표를 이뤘던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적당하게 이제 안락한 거예요. 그래 쪽팔렸어 솔직한 말로. 나 팀장이 되고 싶었는데 온지 몇 년이 돼가지고 그냥 세일즈로 있으니까 너무너무 창피스러웠어. 그런데 이제 팀장이 되고 나니까 좀 안락한 거야. 이 정도면 뭐 그냥 우선 좀 또 한 1년 2년 버티겠지 하고 안락한 겁니다. 이런 적당한 안락함이 내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감을 아세요? 속도감?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할까요? 속도가 느껴져요.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잘 탔잖아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머리를 엉덩이까지 긴 머리를 두르고 제가 화정 신도시를 누볐던 사람이잖아. 쌍계통 들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도시 개발될 때는 제가 막 들고 가면은 동네 아파트 꼬마들이 저 짱깨 아줌마 지나간다고 했었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오토바이에 다리를 못 오르니까 항상 통굽 신발을 신고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고 다녔었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속도감을 즐깁니다. 그래서 위험한 운전을 많이 하죠.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속도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뻥 뚫린 데서는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서 이 속도감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잠깐 내가 주춤하는 사이에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 무슨 신분이라 하니까 무슨 조선시대냐? 무슨 시대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분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 돈의 신분의 차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애터미 안에서 어떻게 임페리얼 마스터와 세일즈 마스터가 똑같을 수 없는 거잖아요. 유명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속도감을 놓쳤을 때 여러분들의 성공이 늦춰졌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리더스 클럽에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서 밥도 먹고 아는 척도 하면서 같이 했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로열클럽으로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을 수도 없게 됐고 같이 단상에도 올라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로얄 마스터는 따로 올라가잖아.
석세스의 리더스는 못 올라가잖아요. 원데이 세미나 때는 리더스가 올라가지만 석세스 세미나 때는 로열 클럽까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올라가는데 제가 못 올라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네, 그분이 로열 마스터로 승급을 하면서 딱 로열 클럽으로 입성을 했더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종로센터에 우리 스폰서님이신 최낙균 총장님이 단장이 되면서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면서 그분의 우측 우리의 형제 라인 김영숙 학교 선생님이었던 네. 이분이 크라운 마스터로 승급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로열 마스터로 올라가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라인이잖아요. 형제 라인. 최낙균 김영숙 총장 단장님의 다 하부 조직들이에요. 우리의 반대편 형제 라인.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물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승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전부 팀플레이에서 다 같이 승급을 하면서 로열 클럽, 로열 마스터 다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축하도 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이게 좀 뭔가 그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조민선 센터장님과 처음 애터미를 만나서 5, 6년 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그때 우리가 종로센터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종로센터로 이렇게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낙균 총장님이 막 본부장님 되시고 막 하면서 막 이제 올라가시고 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밑에서 국장으로 있었고 막 팀장으로 있었고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막 애터미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로얄 마스터로 다 이번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곧 저 자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이 속도감을 놓치지 않았으면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똑같은 팀장이라고 다 같은 팀장님이 아니세요. 보세요. 어떤 분은 본인이 샤론 로드 마스터로 거의 첫 번째 거의 막 초기에 승급을 하셨어요. 초창기 승급을 하셨어. 그래서 샤론들이 없었습니다. 뭐 샤론들 겨우 몇 명, 뭐 두세 명, 뭐 서너 명. 이게 샤론이 우리 유두주와 라인에서 샤론이면 굉장히 그래도 배로도 겨우 두세 개 걸리고 이럴 때였으니까 제가 김도연 총장님이 샤론 로드 마스터라는 이 배너를 딱 저희 센터에 등촌에 있을 때 걸어놓고 샤론이 딱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팀장이었고 밑에는 다 세일즈 마스터였고 샤론이라고는 김도연 총장님밖에 없었어. 그때 제 목표가 뭐였어요? 저 바로 옆에 샤론 배너를 내가 제일 먼저 걸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품었었어요. 꿈이었어요, 꿈. 그런데 지금은 샤론 로드 마스터 이번에 승급 배너가 오고 나면요 삥 둘러도 안 될 것 같아요. 삥 둘러도. 이제 뭐 샤론 로드 마스터들이 그 방에 24명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밴드 방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다 같은 팀장이고 샤론이 다 같은 샤론일까요? 그 안에서 이 속도감을 느끼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샤론인 것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나는 반드시 스타를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는 똑같은 팀장이길 싫어. 나는 저 똑같은 동급이 되기 싫어하면서 이를 갈고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발전을 하겠죠. 좋은 의미의 발전입니다. 좋은 의미의. 자존심을 걸고 뭔가 자기와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그래 나는 이제 팀장 됐으니까 한 1, 2년 또 이렇게 또 버틸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 사람과 나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다음 직급으로 가겠다고 뛰는 사람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갭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에서 팀장이 된 사람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팀장 기존 팀장님 이번에 새로 뉴 팀장님 볼 때는 똑같은 팀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말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안주하고 있는 안주.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늘어져가지고 계속 팀장에서 그냥 그러면 됐다 하고 계속 있는 또 기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규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초고속으로 승진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샤론이 되고 한 사람은 거기 머물러 있겠죠. 근데 그게 또 한 번 반복되고 거듭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 계획 차이는 어마어마해져가지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는 목표를 업데이트하고 나의 어떤 일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퇴 안 하고 싶어요? 난 엑스가 너무 재밌게 좋아서 평생 이거 좋아하고 함께 하겠다 이러신 분도 있을까요? 근데 내가 정말 정상에 가서
멋진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 센터를 싹 방문해서 파트너들한테 짠 하고 나타나는 것과 계속 밑에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는데 나는 계속 낙제를 해갖고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달려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나의 어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 아시죠? 네. 말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귀한 것도 혀요, 가장 나쁜 것도 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 조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하면 임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나중에는 만삭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말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급을 하면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승급하신 분이 있고 상당히 또 어렵게 승급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어렵게 승급해서 어떤 그걸 만들어냈을 때의 그 쟁취감이나 그 성공의 희열도 더 크겠죠. 그런데 그 힘들었던 거는 올라가고 성취하고 올라가고 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또 다 지나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항상 있어서 좋은 얘기, 남한테 어떤 비전을 주는 얘기, 성공을 꿈꾸게 하는 얘기, 그래서 남한테 복을 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누구도 듣고 있어요? 본인도 듣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계속 나쁜 얘기를 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계속 그게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자. 그래서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해요. 나쁜 걸로 견인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항상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박사님이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 박사님이 연구해서 발견한 게 RACC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통증 완화 효과예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아픕니다.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어떤 그 통증 완화 효과를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아파.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는 다 나았어. 절대로 안 아파를 계속 다 나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계속. 나 다 나았어. 안 아파 안 아파. 몸은 아픈데 계속 이걸 되뇌게 했더니 스스로가 자기한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나았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했더니 정말 안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때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이 치료법이. 여러분들 하는 모든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그 힘을 끌어들이는 거를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승급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뭐 승급 관련해서 에피소드도 많고 어떤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어떤 도전하는 과정 중에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 줄 하는 사업 맞죠? 두 줄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 줄만 하겠다고 빡빡 우기신 분 있을까요? 네. 나는 무조건 두 줄입니다. 근데 이 두 줄의 의미라는 게 있어요. 두 줄의 의미. 무조건 우리는 두 줄 마케팅. 내가 두 줄 다 하는 마케팅인데 이 두 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줄은 있을 수가 없어. 두 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줄이 내가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어떤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나 업라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줄이 많이 완성이 됐다.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한두 명을 놔놨는데 여기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줄이 굉장히 많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 약한 이 줄에 내가 비율을 더 두는 거예요. 80대 20으로 할 것이냐, 70대 30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60대 40으로 할 것이냐. 이 비율의 문제이지 두 줄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난 항상 두 줄이다. 난 오로지 두 줄이다. 두 줄을 내가 다 돌보고 내가 두 줄에 다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줄이 너무너무 내가 늦게 시작을 해서 가입만 하고 늦게 시작을 해서 이 줄이 많이 완성이 돼 있어도 나는 이 줄을 그러면 열심히 했겠죠. 이 줄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로 왔으면 이 줄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내가 어떤 이런 큰 직급을 가거나 뭔가 내 사업의 완성도를 이뤄서 은퇴한다는 어떤 마음으로 뛸 때는 반드시 이 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줬을 때 여러분들 쉽다는 거예요. 지금 높은 직급으로 크라운 마스터, 뭐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자기보다 조직이 좋은데도 그걸 못 가고 승급을 못 하시는 분이 있고요.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데도 승급이 빨리 안 되는 분이 있고, 사실 조직력은 조금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보다 먼저 승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좌우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도 나의 인맥이 주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인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급은 약간 어떤 전략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팀플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심어놓지 않은 내 인맥이 아닌 사람, 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팀플레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스폰서의 힘에 의해서만 내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에 의해서는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일이 조금 늦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그리고 이게 승급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직급 유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직급 유지, 이제 어느 정도 직급에 가고 나면요, 직급 유지 수당이 굉장히 큽니다. 본부장만 돼도요, 본부장 직급이 유지되면 한 차에 직급 수당이 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직급 수당만 나오는 거예요. 총장이랑 이런 걸 하면요, 한 차에 보름에 직급 수당만 2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 직급 수당만 4천만 원도에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급 수당이 세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후원 수당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뭔가를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여력이 되면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밑에 있는 파트너는 자기가 두 줄 쥐고 움직이면서 계속 승급을 하는데, 나는 내가 한 줄밖에 쥐고 있지 못해서 승급에 자꾸 이렇게 누락이 되면 내 파트너가 나보다 훨씬 먼저 승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두 줄을 다 내가 관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되고, 양쪽에 내 인맥이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비율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더 큰 대실적 쪽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하고, 내가 소실적에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내가 힘을 쏟을 것이냐. 네. 점수가 있어도 물론 소실적에 넣겠죠. 이제 이 사람의 비율 이런 걸 잘 이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뭐 나는 이미 한 줄 많이 돼 있으니까 이쪽이 짧은데 하면서 계속 그쪽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뭐 판매사, 팀장 이럴 때가 아니고 나중에 굉장히 조금 애를 먹으실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이 승급을 하셨는데 불만이 있는 분도 있어요. 나는 도움을 별로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큰 틀, 승급이라는 건 큰 틀이 있죠. 큰 틀을 가지고 승급을 해요. 그러면 아직 이제 이런 경험이 없고 그러신 분들은 막 판매사 승급하는 점수도 맞히기가 막 힘들잖아요. 그죠? 막 그것만 봐도 막 지진다고 헤매진다고 하시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틀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어떤 진짜 알고 있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경험 있는 스폰서나 먼저 간 스폰서, 나의 멘토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사고를 치지 마시고 미리 좀 상담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뭐 승급을 하겠다 다 터뜨려 놓고 막 밑에 다 본인 파트너하고 상담 다 하고 다 저질러 놓고 또 막 다 약속까지 해.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다 약속까지 해.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상담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신 분들은 그래도 큰 틀 안에서 그걸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조절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기다 딱 뱉어놓고, 여러분 뱉은 건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또 생각 없이 또 탁 뱉어놓고, 그럼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그게 균형이 맞지 않고 뭔가가 자기가 완성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미리 뱉어놓고 나서 약속 안 지킬 수도 없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틀 안에서 좀 상담을 하신 후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승급을 할 때, 큰 승급을 할 때는 여러분들 도전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큰 승급을 합니다. 그럼 내 밑에 또 승급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또 여기 만약 이분이 팀장을 간다고 치면 또 네 분의 판매사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갑니다.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팀장 도전하고 이분 그럼 국장 도전하시는 거네요. 그럼 이게 누가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폰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기가 좌우를 움직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 밑에도 또 판매사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판매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팀장이 위해서 가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 모든 팀을 다 도와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승급을 했을 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은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분이 본인이 그냥 승급에 큰 계획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승급을 한다고 나왔어요. 저 팀장 승급할래요 하고 두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분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차에 이분들 조금 도우면서 조금 보태서 국장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미 이제 팀장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밑에서 판매사들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팀장을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계획이 없는 어떤 분을 또 움직여서 도우면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분들을 많이 돕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분을 돕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를 돕는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도우면 여기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도운 거예요. 도운 겁니다. 이분의 한 줄을 도왔을 때 이분은 그 줄을 받아서 이쪽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을 많이 도운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이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도움을 안 받았어요. 나 혼자 다 했어요라고 말하는 분은 전혀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내 밑에서 팀장이 하나 나오고 내 위에서 팀장이 이제 위에서 간다고 쳤을 때 밑에서 한 줄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스폰서가 있는데 자기 혼자 다 해서 물론 이 사람은 판매사를 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세 줄 750만 점을 했겠죠. 자기 팀에서 했겠죠. 그러면 이분이 팀장을 가기 위해서는 원래 몇 점이 있어야 돼요? 1500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똑같은 점수가 있어야지 양쪽에서 나와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폰서가 협력해서 같이 도와서 갔는데 자기는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줄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할 걸 누군가가 도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원해서 예를 들어서 세 분이 팀장을 가겠다고 나섰어요. 세 분이 팀장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럼 이분이 한 명만 만들면 국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스스로 가겠다고 나온 팀은 거의 자기들이 점수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국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생각이 없는 한 사람을 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장을 가기 위해서 여기 계획이 어떤 분을 많이 돕게 됩니다. 이미 조직이 좀 완성이 돼 있고 스스로 가려고 하는 분은 조금 돕겠죠.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나는 몇 점 점수를 받았다, 나는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급을 도전할 때 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 이번에 크라운에 도전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왜 큰 직급은 또 서로 맞추지 않으면 중간에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좀 맞추게 되거든요.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크라운 도전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겠잖아요. 나 크라운 갈 때 로얄 가주세요. 스타 가주세요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밑에서 내가 너무 가고 싶어서 나 이번에 막 샤론 갈래요. 팀장 갈래요. 막 스타 갈래요. 내가 원해서 가게 될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스폰서와 함께 맞물려서 승급을 할 때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위에서는 전혀 승급의 계획이 없고 갈 형편이 안 되는데 본인이 막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나서 가게 돼. 이럴 때는 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파트너니까 어느 정도 협조를 좀 하겠죠. 이런 차원을 좀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되고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도움을 했는데 도와줬니 안 도와줬니 누구는 얼마 도와줬다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도와줬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대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국장을 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군가한테 이제 한 줄을 도왔다고 치자고요. 쳤는데 여기 팀장관 한 분이 여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왜 하나도 안 돕냐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국장 가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여기를 도우니까 이 줄을 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이분을 도운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 줄을 잡고 돕기로 했으면 이분을 국장 보내기 위해서 여기를 도왔겠죠. 근데 이분이 여기를 일단 점수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여기를 도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스폰서가 어느 쪽을 돕든 이 사람이 나를 직접 안 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분의 이쪽을 여기서 도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좀 보상 플랜도 아셔야 되고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렵나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FM에서 성공하시고 이렇게 승급을 하시려면 이런 거 조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급 승급도 있고 유지도 있죠? 네. 유지도 똑같아요. 유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지는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승급을 할 때는 조직적으로 함께 으쌰으쌰해서 막 힘을 내서 같이 가니까 많이 도우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승급하고 나서 또 유지를 해. 예. 유지를 하고 또 유지를 하면서 스폰서가 똑같이 승급할 때처럼 점수를 도와준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건 내가 열심히 조직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그 사람이 열심히 움직이고 너무 애를 쓰고 하니까 약간의 점수를 협조할 수 있겠죠. 근데 승급할 때처럼 조직적으로 저렇게 돕는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하에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내가 직급을 유지하거나 승급을 할 때는 스폰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저 이번에 유지할래요. 저 이번에 승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애를 먹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스폰서가 나한테 프로모션을 거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팀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서 초보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신입들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활성화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신규가 하나 왔을 때 뭐 프로모션을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기존 사원들한테 신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뭐 일주일 출근시키면 선물 주게 해서 프로모션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 팀마다의 뭐 어떤 노하우니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 팀만 조용히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온 팀에다가 다 이렇게 까발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각자 팀마다 능력껏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애텀이 와서 이런 프로모션 내 초보 때 받았어. 그러면 그 스폰서가 다음 초보한테, 그 다음 초보한테도 계속 주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한테만 해야 되는 프로모션이에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팀은 1년간 이 프로모션을 계속 주겠다 하면 그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나한테 프로모션을 걸었는데 그 프로모션을 모든 사람한테, 우리 팀원들 다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오해가 없길 바라고, 내가 어떤 스폰서한테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았다 하면은 그걸 막 주변한테 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팀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모션을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사람을 데려가서 팀원들이 막 북적북적 해줬어요. 근데도 계속 그 프로모션을 걸까 이분이? 안 건다고요. 그 팀원들 관리하기도 바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는 시기가 있고 그걸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한정적으로 있는 거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센터에서 너무 좋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요. 저희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은가? 입복이 많네요. 입복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공사팀 사장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이분이 지금 이제 뭐 한두 달 명절을 세고 나면 평당 1,200만 원짜리 공사를 들어간대요. 이분이. 근데 우리 거 공사는 이분이 뭐 이거나 차겠어요? 성이나? 공사도 맞지 않을 뿐인데, 희한하게 잠깐 명절 전에 시간이, 일손이 없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희한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센터장님과 제가 10만 원 들고 등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맨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이걸 힘들게 해갖고 여기까지 읽어온 거를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 그 과정 중에 막 이것도 깎으려고 하고 저것도 깎으려고 하고 우리 돈 없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도 뭐 얼마나 돈 있는 분인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밤을 새는 거야 이분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아침 새벽까지 전화가 와요. 또 밤을 새고 새벽까지 전화가 와. 그래서 공사를 막 본인이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뭘 더 해줄까를 연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막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인건비는 똑같다. 약간의 차이로 금액이 막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세를 얻어가는 게 아니고 분양을 받아 간다는데 조금 더 고급지게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돈은 더 많이 우리가 못 드릴 것 같고 막 자기는 막 욕심에 막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날마다 전화가 오시고 날마다 통화 오시고 막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막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계속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썬팅도 몇백만 원이고요. 보니까 이게 뭐 바닥 가는 것도 뭐 수백만 원이고요. 뭐 칸막이도 수백만 원이고 뭐 붙박이 장부도 모든 게 비용이 막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좀 싼 집들을 잘 골라주시면서 지금 저희들 좀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제 돈으로 처발처발 해야지 가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하여튼 좋은 장소로 가서 정말 새로운 기본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센터에도 약간의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쓰고 계시는 저는 바구니 사물함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안 놓게 될 겁니다. 이사 가시면 거기 좀 깨끗한 건물이라서 지저분한 건 안 놓고 사는 대신 또 어떤 대책 마련을 또 센터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번 달 명절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 같은 걸 깨끗이 다 정리하셔가지고 그때 마음까지 정리를 하셔. 마음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명절 전에 그냥 저기 한 거 싹 버려버리고 불편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진짜 한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 마음으로 정말 불편했던 사람과도 다시 한번 화해를 하고 네. 또 나의 그 의지가 꺾였던 거 불만이었던 거 모든 것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도전 목표를 세우고 하면서 정말 이제 2020년도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2직급 바꾸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최소한 2직급을 바꾸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예. 뭐 팀장 승급했다고 바로 국장부터 못하느냐고요. 그러니까 2직급을 내가 승급하겠다는 마음으로 뛰었을 때 1직급 이상 승급하게 되고 내 밑에 좋은 파트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애터미를 다른 걸 버리고 포기하고 선택했느냐.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같이 되면서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나와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여러분과 이제 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이뤄낼 것이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속도를 놓치지 마시고 이 속도감에서 성공하셔가지고 다 같이 함께 동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성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